화이자 백신은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게도 효과가 입증됐고 존슨앤존슨 백신은 추가 접종 후 백신 효과가 크게 높아지며 모더나는 가장 강력한 백신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에덴 시니어스 센터가 한국의 한가위 명절을 맞아 한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추석 잔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3개월 임시 예산과 15개월 국가 부채 한도 동결로 위기 돌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부자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수십만 명의 의료비 빚을 탕감해주는 비영리 기구에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민자 800만 구제안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한 민주당은 대안으로 이민법 245I 조항의 부활과 기준일 변경 등을 재추진키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접종되고 있는 3대 백신 회사들이 각각 나름의 특징적인 효과를 입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에게도 효과가 입증돼 어린이 접종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고 존슨앤존슨 백신은 추가 접종 시 면역 효과가 94%로 대폭 높아지며 모더나는 접종 4개월 후 가장 높은 면역 효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백신들마다 특성을 내세우는 경쟁이 가열되면서 특성에 따른 백신 접종 플랜이 시행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존슨앤존슨 백신은 3상 임상실험 결과 한 번 접종한 지 2달이 지나 2차 접종한 결과 면역 효과가 94%로 대폭 올라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한 번 접종했을 경우에도 79%의 면역 효과를 보여 당초 발표했던 66%보다 훨씬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중증 발병으로 입원을 막아주는 방어 효과는 한 번만 맞았을 경우 81%, 두 번 맞은 경우 100%로 완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화이자 백신은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 2,268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한 결과 부작용이 거의 없이 청소년들과 같은 면역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화이자 백신은 이들 5세에서 11세까지의 어린이들에게는 성인들의 30 마이크로그램보다 3분의 1인 10 마이크로그램만 주사했으며 한 달 간격을 두고 2번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특히 일부 젊은 층에서 나타난 심근염 등 부작용이 이들 어린이에서는 거의 없어 소량으로 주사하면 안전하게 면역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임상 실험 결과를 FDA에 제출하고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들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키로 해서 이르면 10월 중에 FDA 승인으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채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어린이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 화이자 백신 접종은 10월 말 FDA 승인을 받아 시작되고 내년 1월에는 접종을 완료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더나 백신은 접종을 완료한 지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화이자와 존슨앤존슨 백신보다 면역 효과가 더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CDC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접종 완료 4개월 후의 면역 효과를 비교한 결과 모더나는 93%를 유지해 화이자 88%, 존슨앤존슨 71%보다 높은 것으로 CDC가 발표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미국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한국의 명절까지 챙기기는 쉽지 않은데요. 한인 어르신들의 간병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에덴 시니어스 센터가 한가위 잔치를 준비해 고국을 그리워하는 한인 어르신들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장기자랑과 윷놀이로 즐거웠던 한가위 잔치 현장 다녀왔습니다. 전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에덴 시니어스 센터가 한국의 한가위 명절을 맞아 고향을 그리워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따뜻한 추석 행사를 열었습니다. 장기자랑 대회가 한창인 에덴 시니어스 센터에서는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춤과 노래 등 재능을 뽐내는 어르신들의 흥겨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덴 시니어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해경 스칼렛 대표는 고국의 한가위를 맞아 어르신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장기자랑과 합창, 윷놀이 등의 행사를 준비했다며 어르신들이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다 밝혔습니다. 고국의 명절 한가위를 기념하면서 저희 어르신들과 또 어머님들 또 선생님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장기자랑과 함께 또 송편도 나누고 저희 명절 음식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장기자랑에서 노래 솜씨를 뽐낸 황정숙 할머니는 추석이 되니 고국과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제일 보고 싶어요.
그래도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좀 위로가 되세요? 네. 여기 나오니까 너무 좋고 마음이 편안하고 여기서도 잘해주시고 추석이 이렇게 큰 잔치에 정말 감사해요. 옥튼에서 추석 잔치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됐다는 이호영 할아버지는 코로나로 오랜 기간 외출하지 못하다가 친구들과 모여 춤추고 노래하니 다시 활기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라며 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건강하시니까 좋습니다. 노인네들이 미처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 잘 노시는지. 한가위 잔치에 참여한 한인 어르신들은 평소 서로 몸이 불편한 모습을 많이 봐왔는데 장기자랑에서만큼은 아픈 것도 잊었다며 큰 호응을 보냈습니다. 곳곳에는 추석에 어울리는 색색의 한복에 분위기를 돋우기 위한 가발까지 맞춰 쓴 어르신 봉사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어 잔치에 흥을 더했습니다. 해경 스칼렛 대표는 한가위를 맞아 굴비와 잡채, 떡, 나물 등 명절 음식도 넉넉히 준비했다며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당부했습니다. 스칼렛 대표는 또 평소 몸이 불편한 분들도 많지만 마음만은 풍성한 한가위 되시라는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늘 젊게 사시기 위해서 또 열심히 힘을 내서 센터에 나오시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올 연말까지 쓸 수 있는 3개월 임시 예산안에 15개월 국가 부채 한도 동결을 부착시켜 정부 기관 폐쇄와 국가 부도 위기를 동시에 돌파하려는 시도에 나섰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민주당에게 적자 감축과 예산 삭감이 없는 한 돕지 않을 거라고 맞서고 있으나 무조건 반대하면 책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어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은 9월 말까지 새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정부기관 폐쇄를 피할 수 있고 10월 중에 국가 부채 한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국가 부도를 막을 수 있어 초읽기에 몰려 있습니다. 백악관과 연방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슈머 상원 대표가 두 가지 우려를 동시 해소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새 2020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쓸 수 있는 임시 예산안에 국가 부채 한도는 내년 말까지 15개월간 동결시키는 방안을 부착시켜 표결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간 예산안을 이달 말까지 최종 통과시키기 거의 불가능하므로 연말까지 석 달간 쓸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을 가결해 연방정부 기관 폐쇄를 피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동시에 국가부채 한도는 얼마 전과 같이 2022년 12월 말까지 15개월간 동결시켜 한도에 상관없이 돈을 더 빌리거나 이자를 지불하도록 허용해 10월 중에 도래할 국가부도 사태를 막겠다는 법안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는 2019년도에도 2년간 22조 달러에서 동결됐다가 8월 1일부터 카운트를 재개했는데 그간 늘어난 6조 5천억 달러를 더한 28조 5천억 달러의 한도에도 10월 중에 도달할 것으로 예고돼 왔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10월 중에 국가부채 한도에 도달해 정부가 쓰거나 빌릴 수 있는 캐시가 바닥나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 이전에 부채 한도를 올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의 지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국가 부채 한도 상향 대신에 팬데믹을 이유로 적자 증가에 공동 책임이 있는 공화당이 반대하기 어렵도록 한도 동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미치 매커널 상원 대표는 민주당의 퍼주기 예산을 제고하지 않는 한 국가 부채 한도 조치에 도울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자당 동료 의원들에게도 민주당 시도에 반대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국가 부채 한도에 대한 조치를 거부해 불필요한 정부기관 폐쇄나 국가 부도를 통한 신뢰 하락을 실제로 초래할 경우 내년 중간선거전에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어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폐쇄를 피할 임시예산과 국가 부도를 막아줄 국가부채 한도 동결을 둘러싸고 민주공화 양당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지다가 이달 말에 결판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회사나 부자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개인 의료비 빚을 싸게 사들여 탕감해주는 비영리 기구들의 캠페인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비영리 기구는 코로나 테스트 회사로부터 200만 달러를 기부받은 후 17만 6천 명이 갚지 못하고 있던 의료비 부채 2억 2,500만 달러의 빚을 탕감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에 더욱 악화된 미국민들의 의료비 빚더미를 탕감해주는 비영리 기구들의 캠페인이 성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RIP 메디칼 데트라는 비영리 기구는 코로나 검사 장소를 운영하고 있는 노미헬스라는 회사로부터 200만 달러를 기부받았습니다. RIP와 노미헬스는 17만 6천 명이 갚지 못하고 있던 악성 의료비 부채 2억 2,500만 달러 상당의 채무를 사들였습니다. 받기 어려워진 2억 2,500달러 규모의 의료비 악성 부채를 200만 달러의 현금을 주고 사들인 겁니다. RIP와 노미헬스는 이 의료비 부채를 사들여 즉각 털어버림으로써 17만 6천 명의 의료비 부채를 대신 탕감해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RIP와 노미헬스는 이 회사가 영업하고 있는 플로리다, 유타, 콜로라도, 네브래스카 등 4개 주민들 가운데 빈곤선의 200%인 4인 가정 연소득 5만 3천 달러 이하의 17만 6천 명의 의료비 빚을 탕감시켜줬다고 밝혔습니다. 한 남성은 자신이 지고 있는 의료비 빚을 170만 달러나 탕감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4개 주 주민에 한해 의료비 빚을 탕감해준 것이지만 RIP는 이전에도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의 전 부인인 맥켄지 스콧으로부터 5천만 달러나 기부받아 의료비 빚 탕감 활동을 한 바 있어 이 같은 캠페인을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맥켄지 스콧은 지난 한 해 42억 달러를 400여 개 자선단체들에 보냈는데 여기에 RIP에게는 이 기구 사상 최대 규모인 5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미국민들의 의료비 빚더미는 팬데믹 전에는 810억 달러였다가 현재는 급증해 1,4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의료비 빚 때문에 상당수 미국민들이 집과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컬렉션 전화에 시달리거나 크레딧이 망가지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기업들과 부자들이 비영리 기구에 기부하고 악성 부채를 캐시로는 100분의 1 수준에 사들일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의료비 빚을 탕감해주는 캠페인이 더욱 확산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800만 이민자 구제안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한 민주당이 대안으로 이민법 245 I 조항의 부활과 기준일 변경 등을 재추진키로 했습니다. 245 I 조항이 부활되면 체류 신분을 상실한 한인 등 이민자들이 벌금만 내면 미국서 영주권을 수속해 그린카드를 받게 되며 기준일을 변경하면 장기 체류 서류 미비자들이 대거 구제받게 됩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드리모와 농장 근로자 등 서류미비 이민자 800만 명이나 구제하는 이민개혁안을 밀어붙이려다가 제동이 걸리자 민주당 지도부는 대안을 마련해 상원 입법고문의 지지를 다시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구제 조치는 현행 이민법에서 극히 일부만 수정하면 시행 가능한 것이고 공화당의 레이건, 부시 행정부 시절에 가동한 바 있어 채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수년 전 한인들도 많이 이용한 바 있는 이민법 245I 조항을 부활하는 방안입니다. 이민법 245I 조항을 부활하면 합법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신분을 상실한 서류미 비자들은 벌금 $1,000 정도만 내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불법 체류자가 미국을 떠나면 3년 내지 10년이나 미국에 돌아올 수 없어 한국으로 돌아가 이민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245I 조항만 부활되면 미국서 진행해 그린카드를 받게 되는 것으로 사실상의 구제 조치로 꼽히고 있습니다. 둘째, 이민 레지스트리로 불리는 기준일을 변경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 데이트는 1986년 레이건 불법 이민자 사면 때 설정된 1972년 1월 1일로 35년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레지스트리 데이트인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수십 년 동안 미국서 살아온 장기 불법 체류자들이어야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 레지스트리 데이트를 2010년 1월 1일로 변경한다면 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11년째 미국서 살아온 장기 거주 불법 이민자 670만 명이나 구제 대상이 됩니다. 2005년으로 설정하면 530만 명이 되고 2000년으로 변경하면 350만 명이 미국서 절차를 밟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 행정부에서 시행한 바 있는 레지스트리 데이트 변경과 이민법 245I 조항의 부활을 대안으로 제시하면 800만 구제안을 예산 조정 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거부했던 상원 입법 고문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Terry McAuliffe, candidate for governor, and I sponsored this ad. What kind of governor would Glenn Youngkin be? President Trump represents so much of why I'm running. And like Donald Trump, Glenn Youngkin refuses to take coronavirus seriously. Youngkin opposes requiring vaccines for healthcare workers and teachers. And despite the recommendations of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ediatricians, Glenn Youngkin is against requiring masks in schools. Glenn Youngkin is wrong for Virginia.